70세의 박 노사는 오늘도 호텔 로비 가장 구석진 곳에서 대리석 바닥을 살피고 있었다. 사람들이 가장 덜 밟고 가장 늦게 더러워지는 자리였다. 그는 늘 그 자리를 맡았다. 눈에 띄지 않는 곳이 편했기 때문이다. 정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 반장이었다. 젊은 직원들이 꺼리는 새벽 근무와 무거운 구역은 늘 그의 몫이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일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으니까. 로비 한쪽 거울에 그의 모습이 비쳤다. 허리는 꼿꼿했고 셔츠는 늘 다려 입었다. 세월이 깊게 새긴 주름 덕분에 오히려 인상이 단정해 보였다. 동료들은 그를 두고 나이 들어도 멋있게 늙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노사에게 거울은 오직 단정함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의 삶이 이렇게 굳어버린 날은 15년 전이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던 날 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도 분노도 사치처럼 느껴졌다. 텅 빈 집에서 그는 울고 있는 어린 딸 지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가 너 하나는 반드시 지킨다. 그 말은 약속이자 이후 그의 인생을 지탱한 유일한 기준이었다. 그날 이후 노사는 이름 그대로 살았다. 닥치는 대로 일했고 힘든 일은 피하지 않았다. 새벽 배송, 공사장 청소, 야간 경비까지 거절하지 않았다. 몸이 망가지는 건 두렵지 않았다. 지훈이만 제대로 자라준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친구들은 하나둘 퇴직을 맞았다. 단톡방에는 골프장 사진, 해외여행 인증샷, 와인 잔이 올라왔다. 노사는 그 사진들을 보며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부러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는 그 감정을 오래 품지 않았다. 지윤이 잘 크고 있잖아. 그 생각 하나면 충분했다. 서울의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한 딸은 그의 전부였다. 지윤의 첫 출근 날 그는 작업복을 입은 채 은행 앞까지 데려다주고는 멀찍이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딸이 유리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날 이후 그는 더 열심히 일했다. 어느 오후 호텔 휴게실에서 낡은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스팸 문자일 거라 생각하며 무심코 열었다. 안내 가상자산 휴면 계좌 잔고 통지 수량 240BTC. 비트코인? 기억은 먼지 쌓인 서랍처럼 열렸다. 15년 전 세상이 바뀔 거라며 지인이 권했던 투자. 2달치 월급을 몽땅 넣었던 그 선택은 아내와의 갈등을 키웠고 결국 그는 사기를 당했다고 믿으며 잊어버렸다. 현재 시세를 확인한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숫자는 현실감이 없었다. 수십억 아니 거의 100억에 가까운 금액. 노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는 걸레를 다시 쥐었다. 젖은 작업복의 감촉이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아직 아니다. 그는 당장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다음 날도 변함없이 호텔로 출근했다. 대신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퇴근길 늘 가던 재래시장 대신 백화점 식품관에 들렀다. 그날 저녁 그는 딸 앞에 최고급 한우를 구워 내놓았다. 아빠,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네가 고생하는데 고기 한 점 먹이고 싶어서. 그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이 돈으로 더 큰 집을 사줄 수도 있고 당장 일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독이 된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퇴근 후 도서관에 들렀다. 자산관리, 세무, 법률책을 천천히 읽었다. 파도 위에 오르기 전 먼저 균형을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몇 달 뒤 노사는 걸레와 작업복을 내려놓았다. 대신 깔끔한 폴로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도심 외곽의 작은 스크린 골프장 사장. 그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그의 하루는 딸 지훈의 출근길로 시작됐다. 정숙한 세단 안에서 흐르는 클래식 음악, 소소한 대화. 그것은 어떤 투자 수익보다 값졌다. 골프장은 금세 동네 명소가 되었다. 노사의 성실함, 말투, 손님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다. 비 오는 화요일 오후였다. 골프장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다. 노사는 프런트에서 예약표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우산을 접으며 들어온 것은 중년 여성 셋이었다. 웃으며 들어왔지만 새로 생긴 곳인지 두리번거리는 눈빛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그들 뒤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여인이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노사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시선이 맞닿았다. 여인은 프런트 쪽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굳어버린 듯 멈춰 섰고 노사 역시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다. 서로를 알아보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혹시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노사 씨 맞으세요? 노사는 안경 너머로 그녀를 다시 바라봤다. 세월이 흘렀지만 기억은 단번에 돌아왔다. 결혼 전 가장 뜨겁고도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보냈던 사람. 서연이었다. 서연이? 서연의 친구들이 둘을 번갈아 보며 눈치를 살폈다. 아는 사이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요. 정말 우연이었다. 약속도 소문도 아닌. 친구들과 함께 새로 생긴 스크린 골프장을 찾았다가 그곳의 사장이 옛사람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만남이었다. 노사는 직접 커피를 내렸다. 손놀림은 침착했지만 마음까지 차분한 것은 아니었다. 프런트 옆 작은 테이블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다. 결혼은 잘했어요. 남편이 부유했거든요. 부족한 건 없었어요. 말끝이 살짝 느려졌다. 다만 몸이 많이 약했어요. 젊을 때부터 병원을 달고 살았고요. 여행도, 운동도 늘 조심해야 했어요. 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몇 해 전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오래 알았죠.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컵을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동안은 간병하느라 제 삶이라는 걸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남편 보내고 나서야 조금 숨을 쉬게 됐고요. 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야 제가 다시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 치러 다니는 게 죄책감 없이 괜찮아졌어요.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였다. 새로 생긴 스크린 골프장을 찾아 나온 평범한 오후였을 뿐이었다. 방 안에서는 스크린에 비친 초록 필드가 펼쳐져 있었다. 공이 맞을 때마다 또각하고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친구 하나가 헛스윙을 하자 웃음이 터졌고 서연도 따라 웃었다. 오래간만에 힘을 주어 스윙한 탓에 손목이 살짝 저렸지만 그마저도 살아있다는 감각처럼 느껴졌다. 노사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다. 억지로 잇닿은 인연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겹쳐진 순간이라는 점이. 그날 이후 서연은 가끔 친구들과 함께 혹은 혼자 골프장을 찾았다. 일부러 약속하지 않아도 생각나듯 들르는 곳이 되었다. 노사는 그녀와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편안했다. 과거를 캐묻지 않아도 미래를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은행 유리문 앞에 선 순간
박노사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자동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수없이 딸을 데리러 오며 혹은 멀찍이서 지켜보며 바라보던 공간.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 번호표를 뽑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창구 너머에서 고개를 숙이며 고객을 응대하는 지훈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노사는 무심코 주먹을 쥐었다. 사건은 전날 밤 지훈의 짧은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아빠, 오늘 회의에서 지점장님이 나를 좀 공개적으로 무시하셨어. 괜찮은 척 웃으며 말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숨은 고르지 못했다.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미 다른 직원들보다 2배는 더 뛰고 있었음에도 지점장은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집에 기대는 직원이 제일 문제야. 그 말이 지훈의 가슴에 어떻게 꽂혔을지 노사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호텔 로비에서 밤새 바닥을 닦던 시절보다 더 길고 무거운 밤이었다. 새벽녘 그는 결심했다. 화를 내지 않기로, 따지지 않기로, 대신 가장 조용하고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기로.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무렵 노사는 스마트폰을 켰다. 지훈의 급여 계좌가 연결된 바로 그 지점, 그 은행 번호를 확인했다. 손끝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금액을 입력했다. 단위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화면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체 완료. 평범한 고객에게는 결코 찍히지 않을 숫자가 지훈이 근무하는 지점의 전산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갔다. 아빠, 오늘은 내가 혼자 퇴근할게. 아니다. 오늘은 아빠가 은행에 볼 일이 좀 있다. 지훈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은행 안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노사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다. 벽에 걸린 실적 순위표, 유리 너머 지점장실, 그리고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딸의 옆모습. 어깨는 반듯했지만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잠시 후 로비 한가운데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본점에서 전화 왔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지점장의 표정이 굳었다. 단일 고객 기준으로 오늘 지점 최고액입니다.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직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대기석 쪽으로 모였다. 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노사 고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지점장실로 향했다. 문 안에는 지점장과 부지점장, 몇몇 간부들이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없던 긴장과 계산이 그들의 눈빛에 섞여 있었다. 큰 금액이 이동돼서 확인차, 딸아이 일하는 지점이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가 확연히 바뀌었다. 지은 아버님이셨군요. 노사는 지점장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어제 딸이 집에 와서 울더군요. 직장에서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저는 평생 청소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내려다보는 자리였죠. 그래도 한 번도 제 일, 제 딸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은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투자를 아주 오래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말은 높지 않았고 위협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방 안에 있는 모두는 느꼈다. 이 노인의 말이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것을. 지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직원 관리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에 놀람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노사는 돌아서서 딸을 보았다. 그 얼굴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다.
다만 오래 지켜온 약속을 지킨 사람의 표정이 있었다. 아무 일도 아니다. 아빠가 네가 다니는 은행에 거래 좀 트자고 온 거야.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다. 은행을 나서며 노사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빠는 네가 어디서 일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네 편이다. 은행 유리문이 닫히고 바깥의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다. 은행 일을 마치고 나온 그날 저녁, 노사는 곧장 골프장으로 가지 않았다. 차를 몰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 앞에 섰다. 서연이 좋아하던 곳이었다. 오래전 둘이 아직 젊었을 때도 창가 자리를 고집하던 사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연이 먼저 와 있었다. 창가에 앉아 차를 식히고 있었다. 노사를 보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오늘 표정이 좀 달라 보이세요. 노사는 자리에 앉으며 잠시 말이 없었다.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바로 꺼내지 못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데 서툰 사람이었다. 나 오늘 딸 때문에 은행에 다녀왔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 점이 노사를 편하게 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숨기지 않고 말했다. 아내가 떠났던 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청소 일을 전전했던 세월, 그리고 오늘 은행 유리문 앞에서 느꼈던 감정까지. 돈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랑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살았어. 내가 감히 누굴 다시 좋아해도 되나 싶어서. 서연은 컵을 내려놓고 노사를 바라봤다. 노사 씨는 늘 누군가를 먼저 지키느라 자기 마음은 뒤로 밀어두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노사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나도 겁이 나.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혹시라도 그 사람 삶에 짐이 될까봐.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었다. 짐은요, 원하지 않을 때 지는 거죠. 선택해서 함께 드는 건 짐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카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사는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 자물쇠 하나를 풀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은 그날 이후 노사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들어왔다. 골프장 마감 후 함께 걷는 산책길, 지훈의 출근을 배웅한 뒤 셋이서 마시는 커피.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노사의 삶에 맞춰 한 걸음씩 속도를 맞췄다. 지훈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서연 이모랑 있으면 아빠 표정이 달라져. 노사는 대답 대신 웃었다. 어느 주말 셋은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났다. 지훈이 추천한 작은 카페에서 서연과 지훈은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 이야기도 미래 이야기도 섞여 있었다. 노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 생각했다. 이게 내가 지켜온 세월의 답이구나. 어느 저녁 골프장에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불이 하나둘 꺼졌다. 노사는 서연과 나란히 서서 연습 스윙을 바라봤다. 노사 씨, 네. 우리 너무 앞서가지는 말아요. 대신 멈추지도 말고요. 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가자.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아빠, 오늘도 고마워. 노사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서연의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비트코인은 그의 삶을 바꿔놓았지만 서연은 그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다. 70세의 봄, 박노사의 인생은 이제 막 두 번째 계절로 접어들고 있었다.